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 여름이 너무 싫다, 너무너무 덥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홍 MC. 혹시 신체 나이 테스트 해봤어요? 신체 나이 테스트요? 예, 예. 아, 뭐 건강검진할 때 그런 거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안 해봤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건강검진 결과나 뭐 유전자 결과 그리고 또 생활 습관들을 다 분석해서 신체 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 나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어떨까요? 김수현 아나운서는 이렇게 딱 보니까 네. 한 28에서 9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그래 보이죠, 제가. 건강하죠.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저는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왜 이렇게 철이 없냐고.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이보다도 어리다는 어리게? 그렇게 아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철이 없다. 이게 굉장히 좋네요. 제 친구들보다 제가 철이 없거든요. 저만큼 철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원진 씨. 예, 저도 홍임 씨 못지않게 털이 없습니다. 예, 굳이 반박하지 않을게요. 사실 저도 지금이나 20대 때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외모도 똑같고, 철 없는 것도 똑같고, 해맑은 것도 똑같고. 그래서 뭐 굳이 뭐 동안인 이유를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져서 아마도 이렇게 나름 젊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가볍게 웃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에 절대 웃을 수 없는 웃지 네. 않고 계시는 우리 악단장님. 네, 환갑진 하셨어요. 씁쓸해 보이네요. 네.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전부 다. 네. 저는 신체 나이를 이렇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제 본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진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경제 활동도 하면서 네. 얼굴도 동안이고 마음도 동안이고 몸도 동안인 시니어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좀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예. 그 비법이 궁금하십니까? 네. 그러면 방송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생 후반전이라고 불리는 60대, 70대, 이 60대, 70대를 아주 건강하게, 예.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 4분이 나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2의 인생, 제2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정말 젊어 보이는 시니어 4분을 모셨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이분들 어서 오세요. 자막에는 꽃보다 청춘, 우리는 시니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네. 말씀 안 드리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 아유, 저기 희재 형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시니어 클럽 내에 있는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바리스타 유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 저도 한 3살 정도 많아 보이시네요. 딱 3살 정도? 네, 딱 3살. 자, 그 옆에 유민이 누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양유민입니다. 패션쇼 무대는 서봤지만 방송은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잘 멋지게 해볼게요. 네. 와. 안 어색해요. 괜찮아요. 자, 그 옆에 우리 금홍이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교육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금홍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맨 마지막 형님은 정말 그 인상이 너무 푸근해 보이세요. 네. 네. 남준기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림미술관에서 예술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도슨트 김남중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하시는 일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 다르시잖아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거. 와, 근데 사실 얼굴로만 봤을 때는 전혀 나이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정말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막 시니어에 접어들었습니다. 62년생이고요. 네. 올해로 62세입니다. 시니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죠. 그렇죠.
62세인데 오. 저보다 저 3살 많은 줄 알았는데 너무 실례했습니다. 예. 그 옆에 유민이 누나는요? 저는 57년생이고요. 66세입니다. 그다지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야. 57년생이?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머. 아이고. 옆에 금홍이 누나는요? 네, 저는 1956년 6학년 8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예. 56년생이면 우리 장모님하고 4살 차이. 그럼 이모라고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누나라고 불러서. 예, 아이고. 맨 마지막 우리 그 남정희 형님은요? 아니, 저는 이 나오신 분 중에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막내. 예, 저는 63년 61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진짜. 다들 너무 젊어 보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면 정말 나이를 알 수 없는 이제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바리스타, 시니어 바리스타, 특히 남성 바리스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드물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전주 시니어 클럽 바로 곁에 카페 중에서 유일하게 안행노점만 남성 바리스타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입니다. 예, 유일하게. 예. 저는 저 양유빈님한테 좀 궁금한데 제가 좀 이렇게 저도 비슷하게 좀 키도 좀 되는 것 같고 날씬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좀 모델 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도 늦지 않았나? 늦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혹시 시니어 모델을 하려면 무조건 키가 크고 막 날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평범한 해도 상관없고 키가 적어도 통통한 해도 상관없어요. 모델이라는 것은 일반 모델하고 달라서 시니어들은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포스가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모델이 꼭 키가 커야 예뻐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 모델은 뭐 키나 체형에 상관없이 내 포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시니어 도슨트는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조건들이 뭐 따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조건은요. 두 다리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고요. 네.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나 도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도슨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도슨트가 어떤 직업인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죠. 도슨트 하면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네. 외래어기 때문에 도슨트는 미술을 해설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시청하신 여러분도 이분들의 직업을 이렇게 쭉쭉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시면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계신 우리 그 금홍이 누나 그 환경 교육 강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환경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후 위기라는 것이 왜 이 지구에 오게 됐는지, 지구 온난화, 또 여기에 대처하는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발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지, 이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리스타 유희재 씨는 오늘 복장으로 봐서는 한 12년 차 정도 되시는.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5월에 취업했으니까 예.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전주 시니어 클럽 내 카페인데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출근해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무 시간이 짧으니까 일에 얽매이지 않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니어 클럽 카페. 그러면 뭐 일반적인 어떤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건가요? 어떤 곳이죠? 전주 시니어 클럽 바로 곁에 안행노점은
저같이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근무하는 카페인데요. 12명의 시니어들이 하루 5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도 타시고 직접 적지 이게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만드시나요? 디저트? 이야, 우와. 와 대단하십니다. 어머. 이거 직접 다 여기서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념사진도 찍으셨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전공이신가 봐. 이게 네, 다 대표 아. 사진처럼 예, 잡고 예. 있으시네. 근데 이재 바리스타 분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커피 장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혹시 옛날부터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계속 그런 일을 해오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 바리스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은행원 출신인데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년 퇴직한 후에 실컷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연찮게 전주 시니어클럽 카페 사업단에서 남자 바리스타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예. 제가 이제 커피와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었고 또 바리스타 자격증은 떼놓은 상태라 지원해서 합격해가지고 지금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총 27,900원어치를 드셨어요. 그리고 5만 원을 내셨어요. 네. 가만있어 잠깐만 얼마치 먹었다. 장본이 5만 원 빼기 이런 게 은행원이시라 바로바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은행원이 더 좋았는지 지금 현재 바리스타가 좋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요. 은행에 다닐 때는 가장으로서 내 책임감이 컸고 네. 또 실적에 대한 부담 압박감이 컸어요. 근데 전주 시니어클럽 바리스타로 취직하니까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라 그렇죠. 부담이 덜하고 네. 취미 같으면서도 또 수입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1년 3개월 일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첫 주문 받을 때 입이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맞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내가 주문을 받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실수도 했어요. 근데 아이스 라떼를 신청하셨는데 얼음, 우유, 커피를 섞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음과 우유만 섞어서 나가서 실수를 했어요. 시원한 우유. 근데 그래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 밀크네 원준 씨. 아이스 밀크. 아이스밀크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 잔 마셔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음료도 음료지만 요즘에는 또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데 푹 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디저트라고 하면은 또 시니어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약과나 뭐 양갱 뭐 이런 전통 디저트를 혹시 만드시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디저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전통 디저트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마카롱, 아들렌, 쿠키 같은 것도 판매하고 케이크터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되게 많은 거를 하고 많이 계시네요. 하시네. 많이 예. 하셔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저보다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형님들, 누님분들 어디 이렇게 가시고 뭐 오시고 그럴 때 네. 빈손으로 안 오세요. 아까부터 뭔 냄새가 이렇게 나나 했더니 맞아. 아까 그 만드신 거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테이블을 맞이하기 전에 과연 누가 나갈지 저희가 뽑아야 되잖아요. 박 단장님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환갑 넘으셨어요. 예. 그리고 지호 씨 저.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자, 그리하여 달디 달고 달디 단 거 좋아하는 원준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나오시죠. 즐거워. 야, 정말 보기만 해도 아주 푸짐한 디저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렇게 박스에 담겨져 있는 디저트 어떤 건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준비한 케이터링은 다가 도시락입니다. 저 바로 곁에의 베스트 메뉴입니다. 야, 베스트 메뉴 내용물을 보니까 샌드위치가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뭐 달달한 쿠키랑 뭐 이런 마카롱도 있고 굉장히 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예, 색깔로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죠. 인기 있는 자몽에이드 메뉴입니다. 야, 자몽에도 또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즐겨 드시거든요. 이것도 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야, 이거는 뭐 장식품 같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디저트인지 또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곰돌이 마들렌인데요. 프랑스 디저트로서 네, 조개 모양이 많은데 네, 손주들을 생각해가지고 곰돌이형 모양에 구워봤는데 어린이집 간식으로 많이 나가는 메뉴입니다. 야, 이게 마들렌이었구나.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들렌은 이거 조개 모양인데 딱 이렇게 곰돌이 모양으로 있으니까 또 굉장히 또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만큼 맛이 있는지 제가 맛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샌드위치. 야, 이게 또 빵이 크루아상입니다, 선생님. 네. 야, 이게 재료가 뭐 햄에 뭐 치즈에 뭐 상추에 참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크기네요. 딱 한 입이에요. 딱 한 입. 네, 네. 딱 한 입. 어머. 이 아침에 먹고 싶네요. 봉주 주댐. 와, 프레스발이 막 나오네요. 아니 뭐 이거는 짜지도 않고 뭐 달지도 않고 간이 딱 맞는 게 정말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고 목이 마르니까 아유 목이 면해. 그럴 때 이제 제 옆에 있는 이 자몽에이드인데 자랑을 해주셨는데 와 부럽다. 자몽. 우와. 아우 맛있겠다. 오늘 날씨 35도밖에 안 되는데. 자 자몽을 에이드를. 와. 요즘에 스땡 커피, 뭐 투땡 커피, 이땡 커피 맞잖아요. 네. 그분들 다 오셔가지고 배워가셔야 돼 이거. 이거 배워가지고 가셔야 돼요. 딱 그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아니 맛이 뭔가 좀 깊이가 있고 그냥 먹었을 때 자몽 맛만 딱 느끼면서 날아가는 맛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네, 자몽을 직접 세척하고 손질해서 네. 네, 청으로 담가가서 네, 만드니까 네, 손님들이 맛있다고 주문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야, 청을 직접 담그셔가지고요. 예, 정성이 엄청 들어간 또 자몽 에이드네요. 와 이거. 저 스탠 커피 저기 투땡 커피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입가심으로 요거. 뭐죠? 보기만 해도 귀여운 아. 곰돌이 마들렌입니다. 야, 곰돌이 마들렌. 맛있는데.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초콜릿 장식인 거죠? 그렇죠. 자, 또 마지막을 귀여워. 마들렌. 네. 아. 어머 맛있겠어요. 우와. 아는 맛이라서. 이렇게 맛있게 마들렌을 만들어 주셔서 선생님 주댐. 와우.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다양한 디저트에서 육류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장인 정신으로 만든 손맛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가가지고 맛보러 갈게요, 선생님. 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십시오. 네, 꼭 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가시고요. 정말. 아니 원주 씨는 맛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유희재 씨는 많이 듣고 그렇지. 맛은 좋은가 막 이런 표정으로만. 근데 정말 그 맛이 어떤지 표정으로 저희가 읽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부럽죠? 아니 무슨 원주 씨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옆에서 말씀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거죠? 네. 혼자 막 얘기하고 아니 근데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니 제가 의외로 뭐 철이 없다 보니까 원래 철없는 사람들이 입맛이 고급지거든요. 저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직접 만드신 청으로 만든 이 자몽에이드. 와 이거는 진짜 홍임식님 제가 조금 추천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거 먹으면 철듭니다. 왠지 철든 것 같아 느낌이. 예, 자몽에이드 마시니까 철든 것 같아. 그래요. 야 마셔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뭐 가게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네.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보면 아, 이거 어디서 띄웠어? 맛있게 보이는데 근데 그거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게, 그게 더 그러게, 대단한 거죠. 그러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달디 달고 이런 것은 사실 여자들은 조금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살찔까봐. 특히나 여기 나와주신 분 가운데서 우리 시니어 모델은 요거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예, 자기 관리하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네. 아무래도 모델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는데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대신 새끼 꼬박꼬박 잘 먹는 편이에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게 돼서 4시 반이면 기상하고 네. 저녁 9시면은 잠에 듭니다. 저하고 비슷하시네. 야, 자기 관리에 끝판왕이시네. 근데 4시 반에 일어나는 건 웬만하면 좀 제가 이렇게 보고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힘들겠네요. 한번 습관 들이다 보면은 네. 자동으로 눈이 딱 떠져요. 상쾌해요. 습관이군요, 역시. 아니, 근데요, 그 얘기 듣기로 시니어 모델이 된 어떤 계기가 KBS 덕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럼 KBS에서 뭐 시니어 모델 대회, 막 뭐 이런 걸 했던 건가요? 뭐죠? 아, 그게 아니고 제가 TV 보는 걸 좀 즐겨 해요. 할 일이 없다 보니. 이제 거와 TV를 보는데 황금연못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어요. 네. 거기서 83세이신 시니어 모델님이 나오셨는데 뭐 모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아는데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 평범하신 거예요. 아, 저거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역 여기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은행 문화센터에 모델 아카데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쫓아갔어요. 가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하영진 교수님이라고 국내에서는 탑모델계에 20년 경력이신 그분이 직접 전주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부터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스승과 제자로 만나고 있답니다. 역시 국민의 방송 KBS네요.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방송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네. 이렇게 도전을 할 정도 되면 전부터 이렇게 모델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물론 관심은 있죠. 학창 시절에는 뭐 해봐라 그런 권유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다 잊고 사는 거죠. 묻혀서.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고향이 완주 봉동이다 보니까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어요. 이제 농사를 지는데 무료하죠. 뭐 농사에 적성도 안 맞고 그러던 차에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농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모델 일을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셨군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시니어 모델이신데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아닐 아니죠. 것 같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나 있으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딱 걷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과정이 있어요. 초급 과정은 한 6개월, 그 다음에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요. 이제 중급 과정도 한 6개월 정도 하고 네. 고급은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아요. 네. 이제 교육 내용은 워킹과 또 포스, 자세, 모든 의상마다 다른 포즈를 하는데 이제 중급 과정에서부터는 실전에 나가게 돼서 무대에 서서 자기를 좀 점검해보는 거죠. 진짜 멋지시다. 멋지셔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본인이신가요? 예, 저예요. 네? 오.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자, 이지호 씨. 예. 여기가 앙드레 홍 피날레라고 생각하면서 1번 카메라 보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아, 그래요? 모델은 좀 신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아우 신비로워. 다 가리고. 테일을 걷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물고신 같았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가수 생활로 좀 집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델은 네. 자,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시니어 모델 양유민 모델의 워킹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질감 없는 완벽히 한 팀이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제 팬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 팬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모델이 직업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보면 사람들 자세를 보게 돼요. 네. 네. 김태은 아나운서님은 참 정장새로 참 이쁘게 잘 앉아 계시는데 네. 우리 홍석우 씨는 아무래도 약간 삐딱하게 앉아 계세요. 와, 막 저희 가서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 막 샘솟아요. 그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정자세고요. 우리 원준 씨가 자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원준 씨 한번 자세 보세요. 저 지금 갑자기 곧잖아요. 배가- 예. 굉장히 지금 곧게 앉아 있어요. 지금도 자세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네, 안 좋아요. 예. 오히려 저한테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정말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자세 안 좋은 홍임 씨를 위해서 우리 네. 시니어 모델께서 자세 교정을 좀 시켜준다고 하니까 자,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걸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예, 보시면 예. 엉덩이를 약간 빼셨어요. 아니 나온 거예요. 힘을 주면 약간 들어갑니다. 아니 오리궁뎅이라 나온 거예요. 예. 거기에다 아랫배 힘 주시고 네. 목은 반드시 하시고 허리 꼿꼿이 세우시고 네. 지금 교정하니까 갑자기 좋아. 약간 고개 약간 하시고 그럼 평상시에 이러고 다니라고요? 이렇게 힘을 주고 훈련을 하다 보면 네. 습관이 돼요. 아하. 그러다 보면 숨어있던 키도 한 1, 2cm 정도 나오고 지금 자세 아주 좋아요. 이게요? 예. 평상시에는 그냥 그냥 몸을 부리주거니 푸시잖아요. 예. 자 고개를 이렇게요? 지금 자세가 아주 좋으신데 잘하고 계세요. 한번 뒤로 싹 돌아보세요. 뒤로요? 예. 네. 와, 좋아요. 지금 모델업계에서는 시니어 모델업계에서는 남자 모델이 귀해요. 정말 만든 남자 시니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다니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벌써 키가 한 1cm는 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네. 제가 열심히 모델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커졌어요. 커졌어? 아니 안 돼. 자세. 아이고, 이거 상 괜찮은가 모르겠다. 예. 아니 자세 교정만으로도 숨어 있는 1, 2cm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서민수 악단장님 183 되시겠어요? 네, 그 자세로.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자세가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많거든요. 그쵸. 이거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세 교정도 되고 아주 장점이 굉장히 많겠어요. 네네.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건강 관리도 되고 숨어 있는 키도 벌써 1, 2cm가 커졌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자세가 움츠러들면서 키가 적어졌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 그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내 꿈을 다 찾아가니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60대가 넘어서 모델 일을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베테랑 모델 포스가 나시거든요. 그럼 첫 무대부터 뭐 떨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탁탁 포즈 탁탁 잡으시면서 그렇게 잘 하신 거예요? 아니요. 수안보에 있는 참외축제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네. 정말 이제 잘 할 거라고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딱 섰는데 정말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걸어고 이제 무대를 끝나고 왔는데 어느 너튜브 분이 제 영상을 딱 찍어서 너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자세도 좀 괜찮고 걸음도 잘 걸어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나이가 든다는 건 참 화가 나는데 네. 인생은 60부터를 외치면서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계신 네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분들은 이제 했던 일이 아닌 다른 일 도전하신 거고 박금홍 강사는 보니까 비슷했던 예전에 했던 일과 지금 비슷하게 연장선. 넘어오신 거죠. 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 환경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동아리를 조직해 가지고 방과 후나 그다음에 주말 방학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죠. 환경 관련 활동을. 그런데 그때 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 애들이 중식을 학교에서 먹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그 급식 잔반 남기지 않기 활동을 3년 동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계속적인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퇴직 전이나 후나 누군가에게 교육을 하시는 일을 비슷하게 네.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환경 교육 강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지다 보니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주 시내에 있는 일자리를 쭉 찾아봤는데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주 시니어 클럽에서 저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교육 강사 지원단.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50여 개 일자리 중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응모를 하게 됐고 합격을 하고 나서 일정 교육을 받은 후에 지난 5월부터는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직접 환경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러한 지구의 기후 환경 위기가 오게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이 지구인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버릴 때 윗집 아저씨하고 자꾸 만나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좀 그래요, 서로가. 왜요? 미소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그분은 그렇게 많이 사셨는지 두부 다리 막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재활용도 막 조금씩 막 바뀌더라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잘 버리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조금씩 막 바뀌죠.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배출 방법도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 교육을 나갈 때 거기에 맞는 교보제를 만들어서 직접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기 위해서 박금홍 강사께서 미니 환경 교실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계란 껍질 쓰레기가 나왔어요. 자, 이 계란 껍질은 재활용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까요?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맞아요. 재활용 되는 음식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가요? 계란 껍데기를요? 아니 껍질 부셔서 그냥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네, 과거에는 그게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전주시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용으로 쓰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전주시는 퇴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다른 바뀐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리고 다른 건요? 네,
여기 기름병이 있어요. 네. 이 기름병은 사용하고 다 내용물을 쓴 후에 이것을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야 될지 일반 소각용 종량제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선생님 그게 지금 참기름인가요? 들기름인가요? 동백기름인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같은데요? 동백기름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네. 어떤 기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리병인데? 유리병인데? 율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기름이 막 이렇게 자꾸 묻어 있으면은 재활용하기에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네, 거시게 하죠. 그래서 그러나 요즘 이것은 재활용되는 것으로 변했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이 안에 내용물이 있는 유리병은 일반 소각용으로 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이 내용물을 병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 병과 함께 유리병류로 분류를 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예, 여기 종이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 이 영수증은 예. 종인데 이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까요? 재활용되는 쪽으로 버려야 될까요? 저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요? 저 재활용 안 돼요. 안 돼요? 아, 영수증 재활용 안 된다고 종인데 들었어요. 안 돼. 네,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았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종이지만 어. 재활용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전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네요. 아, 네, 그래요? 네, 선생님.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계란 껍데기가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주워서 네. 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준 적도 있거든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에다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참 뭐 적으세요, 설무사관장님? 공부하시네. 공부하시죠, 지금 공부하시죠. 메모를 좀 꼼꼼히 하고 있는데요. 네. 아, 그렇군요. 이 계란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 또 다른 거 뭐 적으셨어요? 와, 뭐 기름통도 재활용이 되고 영수증은 안 된다. 그렇죠. 아유, 네. 수업 잘 받으셨네. 네. 야, 그야말로 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 그림펜이나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맞아요. 쏙쏙 들어와요. 근데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것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어떤 코너가요? 네. 네. 어르신들도 퀴즈를 좋아하세요. 퀴즈? 그래서 OX 퀴즈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어요. OX 판을 만들어서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 네. 바로 저희도. 자, 저희가 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것만 나오면 이제 가슴이 설레거든요. 그런데 퀴즈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맞추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도 퀴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분리배출 OX 퀴즈. 자, 우리 박구문 강사님 준비되셨죠? 네. 문제 주시죠. 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연고 같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일반 약이나 연고는 자. 유통기한이 지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판 들어주세요. 맞다.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자, 일반 쓰레기 다 그냥 동그라미 네. 들어줬어요. 자, 맞나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X입니다. X. 왜냐하면 그 약이나 이런 연고 성분들은 그 개인 그 환자에게 맞춘 화학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 경로당 교육을 갔을 적에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땅에 뿌려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렇게도 버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버렸을 때 그 약 성분이 그 식물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쑥이나 다른 어떤 먹는 채소류에 들어가게 되면 의도치 않게 나에게 그 성분이 들어오게 되죠. 또 비가 오면은 이게 빗물로 스며들어서 냇물로 강물로 바다로 가게 되면 네. 그 작은 물고기들이 먹으면서 먹이 사슬로 큰 물고기까지 먹게 되고 결국 인간의 입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생태계 교란도 일으키게 되고 우리에게 결국 피해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의약품 폐기로 분류가 돼서 약국, 보건소, 병원 이런 데서 수거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타깝게도 정답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퀴즈만 좋아했지 맞추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고추장, 된장, 간장 등 먹고 남은 양념은
먹는 거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 자, O, 곧 X.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판 들어주세요. 이건 뭐. 자, X 하나, O 둘. 네. 아니 아까 약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막 그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막 그 네.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막 흘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자, 박구멍 강사님 정답은 버리면 안 됩니다. 안 아, 돼. 안 되는 X. 거. 어. 예. 백수? 그 이유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짜고 맵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료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요. 그래서 일반 소각용으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퀴즈를 풀어봤는데 두 문제 풀어서 한 문제 맞춘 안타깝게도 원준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조금 더 동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10대로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승의 힘, 우승의 힘. 예. 그래요. 네. 아유, 뭐가 이렇게 가장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환경 교육 강사 활동하시면서. 퇴직을 하고 있게 되면 자꾸 나이만 들어가면서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니 성취감이 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애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니 건강은 덤으로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한 후에 경제적인 보상까지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애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또 규칙적인 생활하면 도슨트도 그러지 않을까. 그 이 중에 제일 막둥이. 직업군도. 이 중에 제일 막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술, 미술 그러면 이제 큐레이터하고 사람들이 혼돈할 수 있는데 네.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예. 아, 그러죠. 큐레이터는 그 학술적인 연구와 그런 것을 하지만 도슨트는 미술을 관람자에게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어떤 걸 이렇게 안내해 주시나요? 주로 이제 미술 작품이 전시가 되게 되면 그 전시된 작품을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해야겠죠. 네.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음.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할 수 있는 큐스트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걸 좀 암기를 해야겠죠. 네. 보고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관람자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설을 하는 그 요일이나 해설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슨트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도립미술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그렇군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박구문 강사님도 그 퇴직 전에 교육하셨는데 지금도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네. 김남중 도스트님께서도 그 전에 하셨던 일이 지금 하시는 일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도 어떻게 보면 미술의 한 분야죠. 그래서 건축의 역사와 미술의 역사는 비슷하게 돌아가고 또 제가 평상시에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도슨트를 하게 됐고요. 그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 도슨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하는 게 네. 내 직업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건축이라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게 뭐 연관이 조금 있을까요? 그 건축이 아키텍처라고 하잖아요. 그 아키와 미술과 기술이 합친 게 건축이에요. 그렇죠. 영어 단어가. 네, 그렇게 영어 되잖아요. 단어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나 이렇게 의뢰를 받게 되면 네. 그걸 그려야 되고 또 그리에서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든 디자인을 의뢰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멋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이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고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서 이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술도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워낙 그 선생님께서는 미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슨트에도 도전을 하게 되신 건데, 근데 또 초반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거 내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인데요. 아직도 덜 아물으셨군요. 그 처음 도슨트를 했을 때 굉장히 그 좀 기분 좋게 시작했고 또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처음 도슨트를 하는데 그 한 10명 정도 사람이 모여서 스타트를 했는데 끝날 무렵 가니까 다 없어지고 3명밖에 안 남아.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나는 이게 도슨트라는 게 나에게 안 맞는구나 하는 실망감에 좀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관람객들이 네.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냥 다음 거 봤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네 뭐 이런 아저씨가 발이 분위기. 너무 길어. 그럴 때 집중도를 높이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고 네. 어떤 거예요? 네, 있죠.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노하우냐면 일단 일반인들은 미술을 깊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깊숙이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힘들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자면 뭐 피카소나 밀레나 뭐 고흐나 고갱, 모네 이런 사람들의 예를 계속 들어주면 자기가 아는 미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니까 관심이 더 많아지고 내 생활에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언어와 단어를 사용해주면 아주 그 이야기에 집중해주고 재밌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퀴즈도 네. 항상 풀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못 맞춰서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여기가 그 작은 미술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김남중 도슨트께서 네. 이렇게 한번 또 착 해주시면 설명. 어떨까라는 생각이 좋죠. 드는데. 그럴까요? 네. 미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통 관람객들은 수박에 겁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슨트를 만나게 되면 수박에 알까지 맛있게 먹고 갑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작가 선생님은 우리 전북 출신이고 그다음에 군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문복철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1인 3색의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어릴 때는 야구를 열심히 했고요. 서울 상고에서 스카우트 활동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 군대를 갔다 와서는 탤런트를 7년 동안 하시고 그다음에 미술을 하였습니다. 이분이시구나. 잘생기셨다. 그러죠. 이 선생님이 바로 우리 지역의 작가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네, 잘생겼죠. 네. 네, 그러니까 탤런트했죠. 맞네요. 이 작품은요, 폐물의 소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폐물의 소생은 졸업 작품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앵코르멜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전위적인 예술 이런 거죠. 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대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역에 형이 있는데 그 지역의 형은 바로 한지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한지를 사용해서 물성을 사용한 한지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의 작품입니다. 상응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이것도 한지 위에다가 네. 먹을 사용했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황토를 바른 다음에 먹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사실 그냥 볼 수 있는 작품들이지만 이렇게 해설이 곁들여지니까 의미도 알겠고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집중해서 보시대요. 예, 아주 집중을 했고요. 제가 네. 신체 나이가 좀 줄어들기 위해서 꼼꼼히 지금 기록도 하고 네, 있습니다. 메모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잘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보통 전시되는 것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작품들이 바뀔 때마다 새로 공부를 따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작품이 서로 되게 되면
미술관에서 네. 큐레이터가 저희들에게 일단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첨언을 해서 저희들이 설문 그 퀴즈트를 만들죠. 그래서 그 퀴즈트를 가지고 공부해서 관람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이제 후반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 네 분의 인생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나도 이제 퇴직이 가까워졌는데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아요. 김태현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줄 끊어진 마이크 가지고 놀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방송하는데 아마 인생 2막도 마이크 잡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이크 잡고 있을 때가 가장 신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커피가 맛있다. 어머 커피 너무 맛이 좋아요. 향도 좋아요. 이러면 기분 좋으시죠? 전주 시니어클럽 카페에서 근무하다 보면 네.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맞아요. 한 번은 여자 고객님이 오셔서 커피를 주문하셨는데 제가 근데 커피를 내려다 드렸더니 보기 좋다. 아. 또 시니어로 활동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뿌듯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멋있게 커피를 쫙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또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 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이나 지인들은 제가 바리스타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부러워하거나 도전을 하니까 멋져 보인다고 하는데 의외로 또 편견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바리스타로 일한다고 하면 얼마를 버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액수를 말하면 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근데 제가 바리스타로 일하는 것은 돈만 쫓는 것이 아니고 또 액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양유민 모델은 그래도 이제 그 무대를 많이 서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쓰고 싶은 무대가 분명히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 미국에서는 90세 이상 시니어 모델도 있어요. 저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무대에 도전하고 싶고요. 또 공익 광고나 또 건강식품 광고들을 시니어들한테 많이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네. 저도 욕심이 있다면 대중적인 광고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또 출장 갈 일도 많지 않으세요? 뭐 전국적으로 무대가 있고 또 의상 챙겨야 되고 메이크업하고 이러다 보면 뭐 1박 2일, 2박 3일. 그러면 집에서는 또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어디 가나 또 이러고.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엄마가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해내다 보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 이제 무대에도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보여주는데 특히 남편이 많이 밀어줘요. 왜냐하면 이제 의상 같은 것은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또는 이제 내가 집을 비우다 보니까 남편한테 자연스럽게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리고 애교도 떨고 눈치도 보고 짜증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네, 남편이 내가 아침마당 나간다고 하니까 직접 자료도 찾아주고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떨지 말고 열심히 잘하고 오라고 또 힘을 내줬어요. 근데 저 어디 가서도 이렇게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부러워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부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렇게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왜 그런 물론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아량을 넓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돈 자랑하려고 아니면 돈 쓰고 다니려고 한다고 하는 인식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시니어 모델 하면은 막 돈 든다고 생각하는데 튼튼한 다리하고 건강한 몸만 있으면 되고 사실 의류업체 같은 데서도 협찬이 많이 들어와요. 뭐 그래서 인생을 자기 개발하고 내 인생 즐겁게 사는데 될 수 있으면 남 눈치 안 보고 살다 보니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남의 눈치 신경 쓰다 보면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돼요.
더욱더 시선들에서 벗어나고 내가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 그게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건강하게 잘 해내고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는 박금홍 강사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박금홍 강사님께서는 어떨 때, 어떤 수업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저희 교육 대상이 아까 경로당 어르신들이라고 했죠. 이분들이 7, 80대신데 모두 그 독립된 가구들이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생활하시고 배출된 쓰레기도 분리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강의를 할 때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 틀리게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저희하고 눈맞춤을 정확히 하시고 수업을 하세요. 네. 그럴 때 저희는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 건강한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손자, 손녀면 꿈뻑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끝나면 지금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맞은지 틀린지 또 질문도 하세요.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죠. 네. 야, 정말 이렇게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보람되게 일도 하고 계신데 근데 가끔 또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또 위축이 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도대체 이거 내가 해서 뭐가 환경이 달라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저희도 물론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드려요. 좀 힘드시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읊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요. 그 시를 잠깐 살펴보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피고 너도 피면 풀밭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하면 우리 모두 주어진 위치에서 같이 하면 이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환경 교육하시면서 이렇게 시까지 교육하시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가정에서도 어떤 환경 교육에 영향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7살 손녀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애가 제가 주방 일을 막 바쁘게 하면서 상추를 씻으려고 물을 좀 틀어놨거든요. 네. 근데 물 흐르는 소리가 나니까 저한테 할머니 지구가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할머니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 손녀 표정을 보니 뿌듯한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애 표정을 보면서 저는 더 뿌듯했죠. 뭐 각자 일에서 다들 보람을 느끼시는데 도슨트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설 일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도슨트를 하면서 처음 스타트를 한 10명을 모집하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끝날 무렵에 20명, 30명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리고 배꼽 인사를 하면서 도슨트 김남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또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래요. 설문조사 한 달치 뭐 이렇게 2달치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설문지에 도슨트 김남중에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설문이 몇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뭐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아, 참 재미있고 뭐 인생이 활활 타오릅니다. 알겠어요, 진짜. 도슨트는 이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남중 도슨트께서 저희에게 진짜 그 명작 2점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진 주시죠. 네, 고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고흐의 그림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은 특이하죠. 네. 그리고 사실적이고요. 그림 제목이 아몬드 꽃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꽃나무는 우리나라는 매화꽃과 같은 거예요. 네. 꽃말이 건강과 행운, 행복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고흐가
아을에 가서 고갱을 만난 다음에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무렵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기다림이라는 그림인데요. 밀레가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밀레 형제가 8형제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도와줘가지고 유학을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아유. 나중에 그림을 한번 팔아가지고 집에 방문했을 때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없고 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고향에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 꽃보다도 아름다운 인생 후반의 인생을 살고 계신 이분들에게 드릴 저희의 선물이 있습니다. 손민수 악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사랑에 나이가 없듯이 도전에도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이분들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였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전하시고요.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전북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이웃들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늙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작 집에만 계십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뭐든지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전하고 있는 시니어들 만나시면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